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 함께 하는 시간 2023학년도 효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B 집합은 12i 소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 3, 5, 7 이렇게 좀 구해놓고 풀이하면 되겠죠. 그런 것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기호 사용법을 질문하는 거죠. 이런 기호들은 이제 집합하고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가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뭐 집합하고 부분 집합 표현해 가는 걸까요?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3이라는 원소 A 집합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원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잘못됐고요. 1이라는 원소는 또 B 집합에 없죠. 없으니까 이렇게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B 집합에 A 집합에 쏙 들어가는 얘기 그런데 B 집합에 있는 2라는 원소는 A 집합에 없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입니다라는 이런 얘기 잘못됐습니다라고 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집합은 원소가 4개가 되겠죠. 원소의 개수를 좀 질문하는 표현이죠. 4개가 돼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잘못된 내용. 그 다음에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3, 5, 7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3, 5가 3, 5, 7에 포함됩니다 라고 된 5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집합에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호 사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6 이하의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조건 P가 주어져 있는데요. P의 진리집합. P 요 뜻에 해당하는 집합들 원소들을 좀 골라달라 이런 얘기 되겠죠. 인수분의 x-5, 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0보다 작다 돼 있으니까요. x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전체 집합이 자연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자연수들을 골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3, 4까지 고를 수 있는가요? 5보다 작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4개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진리집합이라는 그런 용어 이런 부분들 조금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4,a를 1,3으로 옮기는 평행이동 x 평행이동만 정확하게 알고 y 평행이동 잘 모르죠.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또 점을 또 이렇게 그대로 옮겨갔다. 똑같은 평행이동이죠. 이번에는 y 부분을 이렇게 평행이동 알겠죠.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1에서 4에서 1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면 이쪽 1,4에서는 1에서 마이너스 3을 해야 되겠죠. 한 결과가 이제 b입니다라고 나와서 b 값은 이제 마이너스에 얻어지면 되겠고요. 4에서 10으로 갔으니까 6만큼 늘린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6 이렇게 한 결과가 3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a 값은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결과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됐을 때 a 더하기 b 구해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어느 학급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경주하고 부산에 가본 경험이 있는 학생 수를 조사했습니다. 경주에 가본 학생, 경주를 A라고 할까요? 뭐 20명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부산에 가본 경험이 있는 학생 B라고 할까요? 뭐 14명이라고 좀 알려졌습니다. 어느 곳도 경험하지 못한 학생 이런 5명 있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뭐 A 합 B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30에서 빼가지고 이제 25명이다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뭐 두 곳 다 가본 학생 수는 20 더하기 14 마이너스 x 이렇게 쳐서 25 이렇게 합치법을 이끌어내면 되겠습니다. 20을 자연스럽게 빼면 되는 거죠. 20 이렇게 좀 25를 빼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 양식해서 뭐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9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한 곳만 가본 학생 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라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25에서 또 9를 좀 빼서 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6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약간 내용만 좀 정리해가는 그런 연습만 좀 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두 참이다라고 되어 있을 때 반드시 참인 명제를 골라달라. 뭐 추론을 좀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두 명제의 공통으로 있는 부분이 P니까 P를 어떻게 좀 연결시켜 갈까?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명제 뒤에 거 이제 대우를 구하면 되는 건가요? not R이면 P이다 이렇게 좀 구하겠고, 그럼 P면 Q 이렇게 좀 연결시켜 갈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모두 참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뭐 곧바로 답이 좀 보이는 건가요? 뭐 주어진 부분들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이렇게 있죠. 뭐 not R이면 Q이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볼까요? P면 R이다. 어이쿠, 그 사이 관계가 뭐 P하고 R하고 관계 전혀 아닌 것 같고, Q하고 R이다. Q이면 이거 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Q이면
아이고, 이것도 뭐 역형태로 써 있는 거니까 또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R하고 P 관계도 주어진 부분하고 이제 관련이 없겠죠. 그러니까 좀 추론해서 나달이면 Q이다, 나달이면 Q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이거에 또 대우 형태인 나 Q이면 R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참여돼 가는 거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좀 추론할 때는 주어진 명제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자 값이 뭔지 이걸 좀 판단하겠고, 그죠? 어떤 명제가 좀 연결될 수 있는 명제인지, 그 다음에 이제 대우가 이제 참고지 같으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추론해 간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가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x값이 2보다 클 때 주어진 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문자가 좀 역수되어 있는 부분들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죠. 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역수 형태 같은 문자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빼기 10한 만큼 더하기 10 해서 식을 좀 변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문자가 사라지니까 25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쪽도 이제 10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 계산 결과는 20입니다라고 답을 해결한 내용. 산술기하 평균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살짝 좀 변형이죠. 대표적인 변형 중에 하나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벤 다이그램에 색칠한 부분들을 나타낸 것을 보기에도 골라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칠한 이 부분을 하려면 B하고 C의 교집합이죠. B하고 C의 교집합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A의 여집합 부분이겠죠. A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 굉장히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구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니은이 뭐, 곧바로 좀 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 부분들을 좀, 그럴싸하게 표시한 게 이제 B하고 C하고 교집합을 한 다음에, 이게 좀 교집합이었으니까 차집합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이 또 표시돼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여기 이 부분들이 원래 이제 A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제 공통되는 이 부분만 빠져가도 되겠죠. 그래서 A교 B교 C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은 좀 리얼이 되는데, 리얼도 역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비차집합에 하게 되면 어이구 이런 부분들이 표시되야 되는 거니까 뭐 뒤에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 해야 되면은 정답은 뭐였죠?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리얼 이렇게 돼 있으니까 4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벤 다이그램이 색칠된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공통적인 부분들, 공통적인 부분들의 교집합 부분들을 이용해서 표현해 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가면서 답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두 조건 PQ가 주어져 있습니다. P이면 not Q의 대우가 참이다라고 되네요. 그럼 뭐 Q이면 not P 이걸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원래 걸 풀어가는 게 좋은가요? 원래 명제하고 대우 명제를 참고지 똑같은 거니까 뭐 무엇을 풀어도 좋겠죠. 근데 지금을 봤을 때 이제 부등호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Q는 뭐 이걸 그대로 있고 Q는 크다를 좀 작다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대우를 이용해서 부등 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Q 부분들은 이제 X 범위를 좀 이렇게 구하게 되면 A에다가 A를 나중에 이항시킬 거니까요. A 마이너스 이렇게 좀 범위 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인수분해서 X, 그럼 이거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6,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나 P가 됐으니까 크다가 이제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럴 때 이제 이게 참이라는 얘기는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다가 집합이 쏙 들어가게 표현해 가면 되겠습니다.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1 해서 6 이렇게 범위 표시해줬고,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범위 표시하면 되겠죠.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기 비교가 좀 끝나는 건가요? A 값의 범위는 0보다는 좀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죠? A 값은 5보다 작거나 같아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했을 때 최소값 0, 최대값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이고 고불고라는데요. 갑자기 그러면 곱은 뭐 0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우 구해가는 방법은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엔 뭐 이렇게 범위 표시해가는 부분 뭐 어렵지 않게 처리해 갈 텐데 참이 되려면 결론에 있는 집합이 더 커야 됩니다라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은 몇 개입니까? 물어봤습니다. X집합, Y집합이 같다라고 해서 그럼 뭐 X집합에서 X집합으로의 함수를 얘기해 주는 거죠. 아이고, 이거 집합 전체가 뭐 X집합 된다고 해서 각각의 대응되는 원소가 다 같은 건 아니니까 항등함수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응해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다니까 공역이 아니고
이건 뭐가 돼야 되죠? 치역이 돼야 되죠. 치역입니다라고 답해야 되는 거니까 잘못된 내용. 주어진 것은 함수 그래프입니까 되는데, 함수가 되려면 x좌표에 y좌표 형태가 된 순서 쌍문의 함수가 되는 거니까 y좌표 fx 그렇게 돼야 되는데 xy가 좀 바뀌어 있죠. 이건 뭐 그럼 역함수인가요? f라는 함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고 이것도 함정인데요.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야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이죠. 이것도 이제 살짝 좀 바꿔놔서 우리가 좀 실수하기 쉽게 좀 만들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그렇게 되면 이제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옳은 설명 개수는 없습니다라고 답해야 되는 아주 독특한 문제 형태. 이러다가 이제 이게 설마 없겠어 이러면서 또 착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주 이런 부분들 이제 꼼꼼하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교집합이 마이너스 1하고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집합에 일단은 그럼 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이렇게 좀 하고 그때 각각의 집합을 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3은 있고요. 마이너스 1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4에서 원소가 되겠고, B집합은 마이너스 1은 애초에 있고, 지금 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 돼서 3 이렇게 처리 되겠고, 이곳은 좀 얼마가 되는가요? 4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그렇게 교집합의 원소가 좀 두 개가 되죠. 요건 좀 맞습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쳐야 되니까 A 값이 2인 경우하고 A 값이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좀 조사해 가면 되겠죠. 이렇게 좀 조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A 값이 2인 경우를 좀 알아보게 되게 되면 3하고 2에다가 지금 좀 마이너스 이렇게 좀 되는 부분이겠고, B 집합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일단 마이너스 1이 있고 2를 좀 대입했으니까 4 마이너스 4에서 0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좀 대입해주면 7이 되는데요. 그럼 이거 좀 안 되겠죠. 이거 좀 안 되는데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3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돼서 원하는 두 부분 있고, B집합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까지 6이 되는 거예요. 6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 3입니다 라고 해서 교집합에 들어갈 원소 마이너스 1, 3 나오는 거죠. 좀 마이너스 2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집합을 또 기준으로 좀 이제 살펴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5가 좀 3이 돼야 되는 경우라면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가 이미 조사한 거죠. 그럼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2A가 이게 좀 3이 되는 경우인가요? 3이 되는 경우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을 처리돼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좀 조사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A 값 마이너스는 이미 조사가 끝났으니까 A가 3인 경우만 한 번 더 조사하면 되겠죠. A가 3입니다 라고 해서 조사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A집합, 이거 안 되겠는데요. 3이 있는데 또 3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아까 구해놓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두 개가 좀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모든 A 값을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처리하면 되겠죠. 일단은 뭐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꼼꼼하게 이제 나오는 경우들을 이제 일일이 좀 다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또 혹시 또 이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평상시에 좀 연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 문제에 조금만 좀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x축 대칭 이동한다는 얘기는 y부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쪽 부를 뭐 반대편을 다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끝난 다음에 x축으로 평이동을 또 해야 되는 거죠. 평이동을 좀 해야겠습니다. x축으로 a만큼 x-a 쓰면 되겠고, y축으로 2a만큼 플러스 2a 쓰면 되죠. 이렇게 좀 해서 평이동해 가면 되겠습니다. 정리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그러면 4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 되나요? 정리 평이동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중심부터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놓고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 루트 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5 00 대입해주니까 4a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 부분들이 이제 루트 5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그럼 4a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5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물을 구해갈 수 있는 내용. 이렇게 됐을 때 모든 a 값에 또 합을 구해라 이렇게 되나요? 그럼 뭐 4a는 1 더하기 5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 4a는
1 빼기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더하기 한 결과는 그럼 이제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쇄가 되죠. 그럼 이제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남은 걸 더하기 한 결과가 되는 거니까 결과는 뭐 2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일단은 뭐 이게 뭐 x축 대칭 자체가 y보 바뀐다는 사실들만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 평행이동 이렇게 좀 부호를 약간 반대 형태로 좀 써야 되는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반드시 익혀야 될 거죠. 축에 대한 대칭 혹은 뭐 y는 equal x 대칭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될 내용들 평행이동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또 연습하는 기회를 삼으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실수 A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함을 좀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되는데 일단은 각각 양수라는 부분들을 좀 밝혀주면 되겠고요.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곱을 통해서 증명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은 사라지고 2배의 절대값 AB 부분들이랑 빼기 2AB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이쁘게 처리하려면 이 공통의 절대값 AB 빼기 AB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주어진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 부분들이 더 크죠.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러니까 나 부분에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처리 되겠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또 결과적으로 이제 0보다 크다는 결과가 되겠죠.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주어진 등식이 이제 성립합니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 절대값 AB하고 AB하고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뭐 절대값이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는 AB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해도 되겠죠. 다에 들어갈 부분들은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그때그때 좀 맞춰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좀 순서대로 좀 오는 것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2배에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3, 4, 5번에 좀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형태가 돼야 되니까 3, 4번에서 고르면 되겠고 다음에 또 크거나 같다 아이고 그러면 3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들, 이게 스스로 좀 증명해야 된다면, 이게 좀 맨 처음 풀이할 때 이제 0보다 크다는 부분들을 빠뜨리고 그냥 제곱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감점들을 좀 당하는데, 이렇게 좀 0보다 크다는 사실들 밝혀가는 것까지 좀 꼼꼼하게, 좀 확인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효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 그럼 P집합이 Q집합보다 큰 집합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R은 또 P에 의한 충분 조건, 그럼 R집합은 또 P집합에 의한 또 작은 집합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P집합이 제일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만족해주는 자연수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집합이 되는데 일단 뭐 Q집합의 원소가 2A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볼까요? 2A가 8이 되거나 그럼 이제 A 값이 4인 경우 우리가 좀 조사해야 되겠고요. 3A-2가 2A 이렇게 되는 경우를 조사하게 되면 A 값도 2인 경우도 조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가 2A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A는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나중에 자연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안 해도 되겠죠. 뭐 두 가지 경우를 좀 조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 값이 4가 되게 되면 P집합은 8에다가 4를 대면 10이 되는가요?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나오겠고 Q집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4를 제곱해보니까 뭐 8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R집합이 되는데 R집합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 16이 되잖아요. 16에 없는 원소가 좀 나왔으니까 이거 안 되겠죠.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A 값이 2가 좀 답이 되는 거 보죠. 8이 원소가 되겠고 그 다음엔 뭐 3A였으니까 여기다 지금 2를 지금 대입해야 되는 거죠. 6 마이너스 2에서 좀 4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1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Q집합은 뭐 4 이렇게 처리되겠고 R집합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2제곱에 4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이때 이제 뭐 B 값을 그럼 이제 좀 찾아야 되는 거죠. B가 좀 있는데 그럼 B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B 값은 뭐 자연스럽게 8 이렇게 처리되겠죠. B값 이렇게 8 이런 형태 자연수라고 해서 생각을 찾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A값하고 B값의 결과를 좀 다 얻어낸 거죠. 합을 구해달라. 그럼 뭐 10입니다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그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식을 좀 밝혀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완벽한 풀이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조건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진리집합 P, Q 이렇게 들었을 때 충분 조건이다. 확실하게 좀 작아라 뭐 이런 얘기죠.
이런 내용 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기억은 뭐 x제곱 y제곱이면 해가 두 개가 되고 그러면서 q에 있는 해를 또 갖는 거니까 오히려 p가 더 큰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걸 뭐 수직선에다가 표시해 주면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고 또는 이렇게 되니까 더 합차이 되는 거잖아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다 y도 0보다 작은 쪽 이렇게 좀 많은 부분들, x 플러스 y가 0보다 작은 쪽은 이제 이렇게 아래 되는 이런 부분들, 순서쌍들을 이제 이렇게 좌표평면에다 나타내주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p가 좀 더 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좀 항상 논란거리가 돼서 이제 많이 틀리는 건데, 사실 x제곱 빼기 y제곱은 0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수직선에 나타낼 때 이렇게 y는 이꼴 x, y는 이꼴 마이너스 x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x가 더 큰 쪽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좌표 하나 좀 정해가지고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영역들은 안 되고 그 다음 영역이 답이 되는 이런 부분이 해집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QG팝은 어떻게 됐습니까? Y는 이꼴 X 돼서 이제 0보다 둘 다 크면서 X가 더 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이렇게 처리돼서 영역 표시해가는 부분들. 이게 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좀 힘든 부분이라서 많이들 실수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학습을 좀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역시 P 명제가 더 큰 거죠.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해결된 내용이니까. 그 다음 됐겠고, 그 다음 4번과 같은 경우는 좀 해석하기 좀 불편한가요? 그럴 때는 뭐 대우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x는 0 그리고 y는 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겠습니까? 제곱해서 0보다 작아질 수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 0이라는 뜻이니까 저희도 같은 집합이다 라고 해석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5번은 또 00 해석되어 있고, 뭐 Q는 이게 이제 X하고 Y하고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값들은 이제 무지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Q집합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5번이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합을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좀 낯설고 좀 힘든데 몇 개 연습하게 되면 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라서, 그리고 어려운 함수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상수 함수가 나오네요. 와, 그러면 나온 결과가 f1하고 f2 결과가 항상 똑같은 거여야 되죠. 물론 또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이게 뭐 1일 수도 있고 또는 뭐 2일 수도 있고 이런 결과들을 좀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F1은 A 더하기 B가 되겠고 F2는 4A 더하기 2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곳에서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B는 이꼴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관계식이 되겠고, 이런 걸 뭐 그냥 대입하면 어떻게 겠습니까? B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처리된다. 이게 뭐 1이거나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2A가 뭐 2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상수함수니까. 그럼 이제 A 값이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B 값은 2분의 3 이렇게 해서 답이 얻어지겠고,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B 값은 그럼 또 마이너스 3에서 답이 얻어지는 뭐 두 종류를 좀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A, B 곱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까? 여기는 부를 뭐 바꿔놔야 되는데 제가 안 바꿨네요. 와, 이럴 수가. 이번 뭐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됐죠? 상수 함수라는 이 정의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나온 결과가 항상 이제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 결과 자체가 또 X집합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 좀 나눠서 푼다라는 그런 개념들, 상수함수 정의에 맞춰서 풀어가는 부분들만 조금 신경 쓰면 가볍게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집합 A에 대해서 두 명제가 모두 거짓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풀어가는 건 좀 매우 힘들죠. 참을 풀어가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주어진 부분들은 이제 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어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A집합에 속하는 어떤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분들을 이건 뭐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닙니까? A에 A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둘 합하게 되면 2A 플러스 4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범위 표시를 해가면 되는데 부정했으니까 정반대 형태로 해서 A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A가 이런 범위 안에 좀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가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떤
어떤 x가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그런 원소에 대해서 역시 또 이런 집합 안쪽에 이런 거에 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정을 통해서 참으로 좀 해석해서 풀어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A 집합은 뭐 범위 자체가 0하고 6 나온 거니까요. 위쪽을 좀 풀어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이 속 들어가야 되는 건데 0하고 6이 오히려 더 큰 숫자 차이죠. 0하고 6 이렇게 그죠? 사이가 또 이렇게 사이 집합 이렇게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뭐 A를 조절해 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범위를 이렇게 좀 표시해서 이렇게 좀 걸리거나 A 플러스 4 A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교집합 부분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쭉 좀 더 커져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A하고 A 플러스 4 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있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라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성립할 수 있게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위쪽에서 범위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아래쪽 범위 표시할 때는 이제 A 값은 또 어떻게 되죠? 6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죠. 6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서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A 여집합 부분들이 이제 이곳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집합하게 되면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0하고 6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이렇게 또 반대로 좀 이게 좀 더 이동돼 있다라고 좀 생각하게 되면 또 A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처리해야 되는가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처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A 값은 0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또 이런 쪽이라고 생각해지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A 값은 2보다 좀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범위가 얻어지겠죠. 이런 걸 이제 동시에 좀 만족해야 되는 것을 이제 수직선에다 또 표시해서 좀 살펴가게 되면 0과 6이 있겠고 0 마이너스 4부터 있는 거겠고 그다음에 2보다 크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최종 해집합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처리되면은 범위 표시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네. 정수에 또 합을 또 답해야 되네요. 이제 정수들을 좀 조사해서 합하는 것까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3, 4, 5 이런 부분들인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계산 결과 6을 좀 소거해 가야 되는 거죠. 3 소거하면 되겠죠. 3 소거하고 나오게 되면 결과물은 뭐 6입니다라고 최종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일단 주어진 부분들 거짓이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포함돼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해석하기가 이게 좀 해석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모든 x가 그래서 범위 표시 범위 표시가 또 양쪽 범위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해석할 때 풀이는 참을 풀어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효율적인 거라서 지금 이제 부정을 통해서 부정 만들어 놓고 요 말이 이제 좀 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떤 이니까 이렇게 만족해 주는 원소가 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해석이 그나마 조금 더 뭐랄까요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운 그런 부분들이니까 아마 개념적으로 좀 헷갈릴 만한 부분들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주어져 있습니다. A점, B점 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C, D, E가 각각 X축, 그 다음 Y는 있고 X, Y는 O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에서 C, C는 어디 있는 거라 했죠? X축에 있는 거죠? X축에 있는 점 이렇게 뭐 C 이렇게 가는 건가요? C 이렇게. 그 다음에 C에서 D, D는 어디에 있다고 그러니까 Y는 있고 X, 뭐 이런 것을 이렇게 D까지 거리. D에서 E는 또 5에 있는 거니까 이런 거리가 됩니까? 이렇게 거리. 그 다음에 ESB 이렇게 이런 형태의 거리 부분들 어떻게 좀 최소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뭐 대칭 문제가 나온 거죠. 뭐 이렇게 이게 값 최소가 되려면 하나 대칭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A점 좌표가 이렇게 되는데 A 프라임에서 대칭하게 되면은 Y 값이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최소가 되려면 B를 대칭해서 B 프라임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Y 값이 5가 돼 있으니까 X 값은 그대로 2가 되는데 Y 값은 5에서부터 1 차이 나는 만큼 또 1 차이 올라가니까 6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올라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이 상황에서 좀 풀어야 될 거는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거리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상태에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대칭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 꺾어져서 간 거는 이 부분 이렇게 된 거죠. 요 형태를 해서 이제 풀어간다라고 좀 생각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풀던 좀 가벼운 문제 형태로 좀 바뀐 거죠. 자, 그렇게 된 거니까 이땐 또 대칭을 또 하나부터 더 하면 되겠죠. 이걸 좀 대칭해서 더블 프라임 이렇게 처리해서 6,2 이렇게 돼서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2제곱에 3제곱 형태에도 최종 답이 되는가요? 그럼 3 공통 튀어나오면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루트 17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미게, 아이고, 이 개수가 좀 많아서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는데, 이렇게 좀 정확한 뜻 파악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2부터 9까지 8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 집합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벤 다이그램 표시해주면 A, B 이렇게 돼 있을 때 오, 표시가 좀 불편하죠. 반대가 그러면 비교 집합이니까 요거에 이제 요거 빼고 이제 나머지 전체가 되죠. 네, 그 다음도 요거 빼고 나머지 전체.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영역의 정반대 부분들을 지금 해집합으로 만들면 지금 이렇게 제가 벤다그램에 색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지금 3579 홀수들 빼고 나면 이런 곳에 2, 4, 6, 8 이런 원소가 좀 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B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홀수가 되겠고요. B집합의 원소는 4개다 이렇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원소들을 이제 이렇게 좀 잘 좀 배치를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B집합의 합이 최대가 됐을 때, A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는 얘기. 그럼 이제 가급적이면 큰 숫자를 넣어두면서 홀수면서 4개를 좀 만들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빗금친 부분에 2, 4, 6, 8 와야 되니까 일단은 8 이런 것 좀 만들고요. 홀수들인데, 그럼 나머지 원소가 지금 그러면 3, 5, 7, 9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큰 숫자들은 뭐 어디다 넣어야 되는가요? 가급적이면 B집합에 넣으면서 4개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집합 부분에다 넣으면 되겠죠. 9 이런 식으로 좀 넣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홀수를 만들려면 1개가 들어가거나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나머지 숫자들을 좀 생각해 보면 큰 숫자들은 있었고 그 다음에 큰 숫자가 7 이런 구성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7, 5 부분들을 이렇게 교집합에다 집어넣게 되면 B집합의 원소가 가장 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홀수가 3개니까 합도 홀수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문제는 이때 좀 A집합의 원소의 합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A집합은 일단은 자연스럽게 975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가 지금 246이라는 원소가 남아있죠. 246이라는 원소가 남아있는데 이 원소들은 지금 들어갈 곳이 정해져 있죠. 이미 246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었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면 여기가 12가 되겠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2에 20 이렇게 쳐야 되나요? 합치면 그러면 3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집합, 명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뭐 연산해서 딱 똑부러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집합과 명제에 좀 독특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걸 좀 조금만 생각하면 되죠. 짝수들이 들어갈 곳은 정해져 있고 이때 이제 B가 합이 홀수인데 왜 4개를 좀 나머지 이제 좀 큰 원소들로 어떻게 구성할까 조금 이제 생각하게 되면 또 못할 것도 없네 또 이렇게 어찌 생각하면 또 가볍게 접근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좀 어쨌든 뭐 연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문제에 좀 적응력을 좀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고 공역도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가 0과 1 사이에는 이차함수를 그리고 1부터 4 사이에는 그래서 1대1 대응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때 a, b, k 큰 값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제한 변역에 4가 이렇게 뽕 뚫어져 있고 k도 뽕 뚫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는데요. 어쨌든 정의역이 0부터 4 부분들이니까 0 부분들 그 다음에 중간 1 범위가 1에서 쪼개지죠. 그 다음에 또 4까지 이런 식으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치역 자체가 또 4부터 나왔는데요. 4가 뭐 가장, 아이고, 그래프를 좀, 4를 좀 낮추죠. 뭐, 4점 이렇게 지금 이 위쪽에 좀 그려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차 함수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를 뭐, 4를 지나게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참수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4보다 크다가 되겠고, 그 다음 직선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좀 그래가서 여기 이제 구멍 뽕 뚫어지는 이 부분들을 4에 맞춰가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0을 좀 대입해주면 a 제곱이 되는데 이 결과가 4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뭐 꼭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꼭지점 좌표가 a 이렇게 되는데 a가 음수 쪽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함수식이 x 플러스 2에 제곱되어 있는데 1을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x 값이 1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9가 되겠고 이때 이제 연결돼야 되니까 b에 x에다가 1을 좀 이렇게 대입하면 b가 나오는데 b가 이제 9가 되는 거죠. b가 9 이렇게 처리 되겠고 나중에 이제 4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36이 되겠죠. 36이 k 값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6, 9,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36에다가 7을 더하게 하는 그런 효과인가요?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결과 43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뭐 거꾸로 그려가는 형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또 여기가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제일 작은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 거꾸로 그렸을 때 이거 구멍이 뽕 뚫린 부분을 4로 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제한 변역 부분이라든지 치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부등호 이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 써서 풀이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도형의 이동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을 M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좌표를 구해달라. P점 좌표를 모르면 이제 A, B 해가지고 이 좌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칭 뭐 두 점의 이제 중점 자체가 이제 가운데 점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2 한 부분들,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3 한 이 부분들, 이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 되나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B점 좌표는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P값 좌표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입니다 라고 좌표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한 이론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넘어갑니다. 2,0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 것을 Q점, Q' 좌표를 구하라. 여기서 A, B 해가지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근데 이때는 이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어떤 이론을 써야 되겠습니까? 일단 중점 2분의 A 플러스 2 부분들, 2분의 B 부분들, 이 지금 구해가는 것이 이제 직선 위에 있어야 되겠죠. 대입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뭐 2,0하고 A, B에서 이제 기울기를 구해야 되죠.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A-2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직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입니다 라는 관계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대입하는 것부터 이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대입하면서 두 배를 좀 해주면 되는가요? B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2 여기는 뭐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B 값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이런 관계가 있겠고 이쪽에서 B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A-1이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좀 같습니다 라고 풀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12는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10A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된가요? 그럼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B 값도 그러면 마이너스 3이니까 B 값도 마이너스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이제 Q점 좌표는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됐을 때는 중점이 그 직선 위에 있습니다. 중점은 직선에 대입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울기가 뭐다? 수직이다. 이런 얘기. 이런 이론 가지고 풀이 진행한 거니까요. 그 이론 좀 꼼꼼하게 좀 적용해가면서 연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1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효율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자연수 KM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K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 부분 집합 배수 집합이고 AB는 아무것도 안 줘야 되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K값을 구해가는 과정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집합을 이렇게 주어졌군요. B 집합 어이구 교집합이 없는 각각 집합이 되겠습니다.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아이쿠 그러면 이제 이건 뭐가 되는가요? B 집합 빼고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벤 다이그램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A 있고 B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1, 2에 7, 1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A 집합에다가 B의 여집합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되는 거죠. 이렇게 B만 빼고 이런 부분들의 원소가 10개 있다는 얘기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럼 뭐 12개다 이런 얘기죠. 여기 B마저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얘기는 K2i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K 값이 12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수 K값을 구해주십시오. K값을 구했죠. 1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M값과 X값을 구해가는 풀이 과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x하고 그렇군요. 그렇다는 얘기는 x라는 집합에서 a에 있는 원소 1, 2를 빼고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70이라는 원소 좀 빼고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썼을 때 결과가 같아지려면 우리가 x라는 집합을 열심히 이렇게 구획할 때 이곳에 1, 2, 70 이런 숫자들이 없는 그런 형태의 좀 나머지 원소들을 좀 써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근데 이 x 집합이 뭐라고 했냐면 배수 집합이거든요. 배수 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거라면 m이 3이면 됩니까? 3이면은 집합 자체가 3, 6, 9, 12 이렇게 쳐야 되니까 답이 될 수 있겠고, m 값이 그럼 뭐 4도 되는데요. 4, 8, 12 이렇게 해도 답이 될 수 있겠고, 5는 10이 있어서 안 되고, m 값이 6도 되겠죠. 6 해주면은 6하고 12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런 원소 안 나오겠고, 7은 안 되고요. 그럼 m 값이 8도 되겠습니다. 8하면 이제 8 이렇게 치면 되겠고, 9도 되겠는데요. m 값 9. 그죠? 10은 안 되겠고, m 값 11, 그 다음에 m 값 얼마? 12.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이쿠 답이 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죠? 답 좋은 거 많은데요. 이렇게 많죠? 제가 좀 잘못했나요? 이런 원소를 안 가지고 있는 배수 집합. 지금 3, 6, 9, 12 이렇게 될 때 이런 원소가 안 보이는 거죠. 맞게 풀었겠죠. 자, 다음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또 x의 부분 집합 개수가 원소가 두 개라고 했죠. 그럼 이제 여기 m이 6일 때 m이 6일 때 얻어진 x 집합이 이렇게 돼서 6하고 10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뭐 이렇게 뭐 공집합 6으로 되어 있는 집합 11으로 되어 있는 집합 1이 아닙니다. 10이라고 써야 됩니다. 11, 12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 그 다음에 6, 12 이렇게 원래 집합 이런 형태로 좀 답을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세 집합 사이에 관계되어 있고 둘이 또 이제 A 집합, B 집합이 또 교집합이 안 생기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조건에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어진 부분에 뜻 파악을 조금 가미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앞쪽에도 좀 우리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항들이 보였는데 이번에 또 풀이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효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